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인 지난 2020년 10월 23일 시진핑 주석은 지난 2000년 짱저민 주석 이후 20년 만에 중국 지도자 가운데 처음으로 한국전쟁 기념행사에서 직접 연설을 하게 됩니다. 이날 시 주석은 미국 정부가 국제전략과 냉전사고에서 출발해 한국 내전에 무력으로 간섭했지만 중국과 북한 군대가 무장한 적들을 물리치고 미국의 불패 신화를 깨뜨렸다며 40분간 이어진 연설의 대부분을 미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가득 채우며 14억 인민들을 향해 신랄하게 역사를 왜곡해버렸습니다. 연설이 끝나자마자 중국 전역에서는 한국 전쟁을 다룬 영화 금강천이 개봉되는데요. 那一年，俺们都才17、18岁。唯一想的事儿，就是通过那座桥，俺能闻见那股焦红了。俺们这些人，这个没有一个怕死的。 보통 우리가 중국의 주선율 영화 가운데 한국전쟁을 가장 왜곡하고 흥행에 성공한 영화로 장진호를 많이 기억하는데, 이보다 더 심각하게 철저히 그들의 시각에서 상영시간 121분 내내 사실을 왜곡하고 중국을 미화하는 영화는 바로 이 금강천으로, 한국인들이 이 영화를 컴퓨터로 본다면 10분 안에 모니터와 키보드를 부셔버린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문제는 이들의 한국전쟁과 관련된 역사 왜곡 및 날조가 본토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른바 대만 내에서 친중 세력이라 불리는 이들 역시 중국 공산당과 보조를 맞추며 왜곡의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지난해 7월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중국에서 한국전에 참전한 자국의 생존 병사들을 찾는 소식을 전하던 대만의 시사 프로그램 사회자 루시우팡은 갑자기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는데요. 当然，我们叫韩战啊，大陆叫抗美援朝。这场战争呢，当然是有点感触，因为我的父亲正是当年200多万的志愿军当中的其中一位。那我自己是还蛮感慨的，我觉得他一生。虽然是个小人物，但我觉得很不平凡，因为在每个大时代当中，每个人都无法平凡，身上都有各式各样的精彩的一个故事啊。所以今天谈到这个题目，看到这个画面，特别是看到最近很多大陆把这些还幸存的老人家找出来啊，讲述他们的故事，我就遥想我父亲当年的生命故事，应该也是一个惊心动魄的一个过程啊。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겠지만, 지상파 방송에서 누가 들으면 그 당시 중국 인민지원군들이 마치 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수많은 이들의 생명을 보호한 순관이들로 묘사되는 이런 충격적인 한국전쟁에 관한 심각한 역사 왜곡은 지금도 중국에서는 현재 진행형에 있습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4주년이 되는 올해, 최근 중국에서는 또다시 이 시기가 되니 자신들의 체제 우수성과 승리를 홍보하기 위해 또 다른 방식으로 자신들이 한국전쟁의 승리자라며 홍보하고 있는데요. 지난해부터 중국 매체들은 틈만 나면 중국의 젊은이들이 한국전쟁에 참전한 노병들의 집을 위문 방문하는 모습을 방송으로 보도하며 당국과 후대들이 지금도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메시지를 미디어를 통해 꾸준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중국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한국전쟁에 대한 새로운 선전 방식이라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중국의 동남위성TV는 얼마 전 한국전쟁에 참전한 노병들의 삶에 대해 정부와 각 관련 단체들이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을中心으로 특별 다큐를 제작해 방송하기도 했습니다. 1年当兵全家关，我们也很感激政府，经常下来，又过年过节就下来慰问他，你身体好吗？什么？就我们这边是打算给您安排一个眼科医生，给您上门定期的上门做一个检查，有什么情况我都会给您做一个反馈。你们来完以后，我家庭里面好像是很热闹了，我心情非常高兴，非常高兴。 이와 동시에 중국의 바이두는 한국전쟁 당시 압록강물을 수통에 담았던 그 병사는 90세 나이에도 신문 배달을 했다는 철진한 뉴스를 다시 꺼내 들었는데요. 바이두를 비롯한 일부 매체들은 6.25 당시 압록강을 건널 때 물을 담고 있는 이 병사의 사진을
승리의 선전도구로 삼았던 한국이지만 전쟁 이후 이 노병은 20년 넘게 신문 배달하며 살다가 생을 마감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또한 한국에서는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참전용사들 역시 비루한 삶을 살고 있다는 내용을 위주로 뉴스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지난 6월 3일 왕이뉴스는 올해 86세로 북경에 살고 있는 참전용사의 월 연금 수령액이 95만 원으로 국가가 이들을 적극 보호하겠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가 국가유공자들을 예우하는 조건들이 자신들보다 떨어진다는 비교를 통해 전쟁 이후에도 여전히 한국 전쟁의 진정한 승리자는 바로 자신들이라는 선전을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아픈 현실은 중국에서 국가의 부름을 받아 혁명에 참가한 혁명원로와 참전 군인들이 누리는 혜택은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것은 사실이라는 점입니다. 지난해 6월 부산의 한 참전용사가 생활고로 인해 마트에서 식료품을 절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진 적이 있습니다. 정말 마음 아픈 사건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달음에 달려가 식료품과 편지, 생활비가 담긴 선불카드를 몰래 전달하고 온 여성이 있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한국인이라면 절대 잃어서는 안 되는 영웅들. 하지만 최소한의 생활도 힘들어 반찬조차 제대로 사드시지 못한다는 사실을 접하고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나설 때입니다. 당시 정성스레 담긴 손편지까지 공개되며 수많은 한국 네티즌들이 열광했고 여성의 정치에 대해 문의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바로 얼마 전 우리 채널에서 소개한 바 있는 6.25 한국전쟁의 역사를 알리며 이미 국내외 참전용사에게 수많은 후원을 이어오고 있는 인프레시의 임직원이라고 부산의 한 경찰서는 그녀의 신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인프레시는 여전히 생활고를 겪는 참전용사들에게 따뜻한 한 끼 식사를 대접하는 식사 제공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현재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것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인프레시는 기업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익보다 후원에 앞서며 현재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영웅들을 외면할 수 없다며 자신들이 목표한 16개국 참전용사 후원을 위해 향해가고 있으며 이에 감동한 많은 우리 국민들이 뒤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오늘은 아름다운 기업 인프레시에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특별한 후원 상품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해당 티셔츠는 Things to Remember, 즉 기억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6.25 한국전쟁의 역사와 참전용사의 희생과 노고를 기억하자는 취지로 제작되었으며 태극기와 0625 등 역사적 상징들이 포함된 독창적인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수익금의 일부를 6.25 참전용사 분들에게 후원하고 있으며 기업명이 아닌 앞서 언급한 여러 한국인 구매자들의 성함으로 진행된다고 하니 여러분에게 더욱 뜻깊은 후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부 국가가 놓치고 있는 생활고를 겪는 참전용사들에게 따뜻한 식사라도 함께 하시라고 식사 카드를 제공하는 이런 인프레시 같은 선한 기업을 우리 국민이 아니면 그 누가 후원을 할까요? 광고를 넘어 저희 중국어로도 이 선한 영향력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호국의 달 6월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에 있는 상품 구매 링크를 통해 참전용사들에게 작은 응원을 보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